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작전이 향후 4주간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측과의 대화 의사도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의 중동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공격이 4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 더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지금 이거 이라크 전에서는 지상군 파견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지상군과 점령을 하려고 하는 군사작전에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던 것이고요. 지금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 작전은 공중전 그리고 그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만을 이용한 지상 폭격만을 하는 그런 네. 군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와는 단순 비교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차, 그러니까 각 1주, 2주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거를 군사 강도를 올리겠다. 그리고 군사 작전을 계속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 분석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요번 그 대경로 작전이라고 그랬죠. 뭐 에픽 퓨리라고 하는 그 군사 작전을 이렇게 했을 때 목표를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전력,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란을 안보 위협을 하는 국가라고 상정을 하고 그 안보 위협의 가장 그 핵심 수단인 미사일, 드론을 형용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이란 해군을 우리가 다 전멸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이 조금 좀 재밌는 워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이것이 너네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는 정권 전복까지 우리가 체제 전복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는 지상군 파견은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 리비아 가다피 대통령이 전복됐을 때와 비슷한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그 정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전문가들은 조금 애매한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은 고위 관료들은 그 사살이 됐거든요. 그 공중 폭격으로 인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 수뇌부들을 사살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뭐 지상군 파견까지 할 것이 더 극대화해서 할 것이냐. 근데 지금 그 지상군 파견은 제가 볼 때 지금 그 내부 정치, 미국 내부 정치 상황에서도 또 그다음에 마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 지금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지가 않으면 장기전이 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양측의 의견이 지금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밝힌 것이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에 물꼬를 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이란 측에서는 백기투항 의사를 보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기투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피해 관리를 지금 그 이란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많은 저를 포함한 핵 안보 관련한 연구를 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이란에 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왜 다를까 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찌됐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해야 되고 이란 측 입장에서는 지금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화합을 할 수 있고 이야기의 유화책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마 복귀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더 지중화 그리고 비밀화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란 측에서는 협상을 이야기하고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미국과 이란이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1주차, 2주차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건 아까 말씀 주셨던 지금 이제 내부에선 지상군 대신 이란 국민을 움직이면서 또 해공군으로는 직접 폭격을 가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1, 2주차를 본다는 건 이란 국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상황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이란 아마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1, 2주차 4주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을 때 3, 4일에 끝날 네. 수도 있고 그렇죠. 장기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월 중간선거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본다면 지금 어찌됐건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는 그리고 저 수뇌부 그 소위 말해서 혁명 수비대 장성들과 또 성직자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살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고 굴복하는 그 그림만 나온다 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 가는 데는 큰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성과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 추이를 보면서 이란 국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본인이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체제 전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군사 작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란도 뭐 대화에 물건 텄다고 하지만 물러서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일 전쟁보다 질적 양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외무장관이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그냥 심리전일까요? 아니면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자기네들이 더 오히려 우위에 있다라고 썼지만 뭐 국제법 측면에서는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우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감행한 공습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 선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이란 국민들한테 전복시켜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국제법 측면에서는 지금 아락치 장군이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우위에 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군사 대응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상태고 지금 그 리더십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또 소위 말해서 나름 이 상황을 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 어떤 유화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락치 외무상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아마 속내는 좀 복잡할 겁니다. 예.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에 물꼬를 트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화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지에 따라서 또 향방이 결정될 텐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후계 구도는 지금 이제 아마 잠정위원회가 운영이 될 겁니다. 원래 헌법 111조에 따라서 최고 지도자가 죽게 되면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헌법수호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된 그 수호위원회에서 한 명이 선정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시 지도 체제가 되면 그러면 그 전문가 회의라고 한 88명의 그 성직자들로 구성된 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고 지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예측의 영역이라서 제가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지금 아마 국면은 이렇게 흐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건 지금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강대강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 유화책을 쓰면서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들고 일어나라라고 해서 혼란을 줬기 때문에 아마 다독이는 국민 내부로도 다독이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좀 나름 내부 사항이 정리가 되고 외부의 그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복귀해 보겠죠. 아,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국제사회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선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아직까지 이란을 핵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중장기 이게 안정화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됐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땐 과연 이란 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게 핵무기 프로그램까지도 갈 수 있는 단초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주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도자위원회 3명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주에 할 거면 대화를 할 거면 지난주에 하지 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하지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가 제가 이 웃음이 좀 헛헛한 웃음인데 네. 지금 48명의 지도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대화를 하지 하고 왜 지금 하려고 그러냐 하고 대화 상대들을 다 숙청한 지금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도 대화를 하지, 대화를 안 했으니까 다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라리자니라든지 아니면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지 모두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냥 편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계속 이렇게 체제 전복을 원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아예 지금의 혁명 수비대 그 간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성직자가 아닌 그런 체제 전복 이후의 대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지금 요즘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찌됐건 성직자 그룹 말고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 군부 조직도 그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메네이와 같이 가까이 있었던 고위 관료들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중간급 관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조금 세속적인 형태인 그렇지만 혁명수비대 군부가 조금 더 권력을 좀 잡는 형태의 그런 약간 그 세미 쿠데타 형식의 이렇게 해서 그들과 대화를, 너네들의 생존을 미국이 보장해 줄게, 좀 더 전향적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지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이른 분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단일 대우로 미국과 계속 전과 같이 미국과 싸우는 정부로 갈지, 아니면 권력 다툼이 벌어져서 좀 다른 행정부가 나올지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지 이란 내부의 그 리더십도 안정화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대화 상대가 누군지도 조금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미 중부사령부가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 이란 탄도미사일 시설 공격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터는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예상보다 좀 작전이 손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란이 갖고 있는 지금 비대칭 전력, 유일한 억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지금 계속 공격을 받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란도 이런 수단들이 있다라고 해서 억지를 할 수 있는 전력이, 이제 남은 전력이 드론 아니면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제 그 이란 지도부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협상력은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너네들이 쓸 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랑 대화해야 될 텐데, 그런 시그널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해서 이 상대방을
괴멸시킬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공격은 상황에 맞게 고조시키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 둘째는 벙커버스터 탄을 쓸 정도로 지금 그 타격 목표들이 그렇게 깊이 지중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미사일 저장 창고는 깊숙한 곳에 있는데, 이런 거죠. 너무 그런 거 강력하게 몰다 보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 목표가 그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벙커버스터 탄이나 더 고도의 무기는 사용 안 하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습 작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내비치고 우리 무기에 대한 위력을 좀 부각하면서 약간 트럼프 특유의 강압 외교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모습이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라크 전쟁 때처럼 우리가 지상군 파견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이 보낸 가장 큰 전력이라고 하지만 이 전력이 해군 그리고 공군 전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점령해서 주둔해서 지배하겠다라기보다는 폭격 위주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체제 전복이라는 건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 이란 지도부들을 가장 강력하게 강압을 한 이후에 가장 미국이 원하는 안을 집어넣어서 얻는 것이 최대 이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강압 외교 측면에서 이 모든 그 미국의 그 군사 전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란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후티군을 이용한 그 대리전, 그리고 아직 이라크에도 남아있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시아파 민병대 세력을 이용한 대리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직시했듯이 작년 길게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대리전 세력은 다 형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 미사일 전력, 드론 전력으로 그 미국에 타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일 텐데, 지금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공군 공습 능력 안에서는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억지력이나 아니면 그런 자기네들의 의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을 이란 측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 중동 지역 전역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이 충돌 자체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에 로비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스라엘의 처음 작년 6월의 그 공격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한 배를 타게 된 그 경위가 뭘까요, 혹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6월 10일 전쟁을 통해서 레이더 방공망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지 이란의 역량들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걸 다 묵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MBS, 그러니까 살만 지금 왕세자를 공격하기 일주 전에 만났대요. 미국 측에서도 만나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언질했을 때 묵인을 했다. 본인들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앵커님의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방 국을,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는 옳지는 않으나, 그렇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많을 때 지금 그 상황들이 변한다라는 거죠. 위치가 바뀌면 풍경이 바뀌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작년에는 오히려 이란이 역량이 있어서 미국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우리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제하라고 얘기했지만, 요번에 보니 이란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확실히 이란이 밀어나면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늘어져서 국익 극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만약 이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한다면 핵 프로그램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크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크겠죠. 물론 초반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IAEA 검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좀 나름 우리 이란 핵 프로그램이 그 소위 NPT 그다음에 그 핵 체제 안에서 잘 개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조금 이중적인 것이 평화적 핵 개발과 핵무기의 핵 개발이 전혀 다른 건 아니거든요. 핵 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폭탄을 위한 우라늄 농축은 거의 같은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에서 왜 그 가다피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지금 하메네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하고 절멸이 되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면 북한을 한번 볼 겁니다. 북한은 지금 5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니 그래도 절대 무기라는 걸 갖고 있으니 저렇게 생존은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 확실해진다면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지도부가 됐을 때 이게 완전히 정권 교체가 되고 지금 신정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친미 국가 아니면 세속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시스템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도 예.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은 속내들이 이제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지금 체제 유지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란이 강경파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똑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인이 당연히 있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맺었던 협약이 일몰조항으로 30년이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더 끝내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네바 협약 1차, 제네바 협정, 그러니까 핵 협정에서 1차, 2차 뭐라 그럴까요? 그 교섭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지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미국의 위트코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셋, 그러니까 지금 말 일몰 조항 30년 하는 그런 거 없다. 지금 포기하고 할 거면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 노 인리치먼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것은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한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바마처럼 시간 끌지 않겠다. 지금 해라.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가 포기를 해야 신뢰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란 측에 보여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작전이 향후 4주간 더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